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네. 카이스트의 김진양 교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책인데, 몇 명이 이제 같이 취재를 해서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개성공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많이 만나고, 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한 책이 개성공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책 나오고 나서 이분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평가가 다들 좋더라고요. 아, 이분 강연을 들으면 진짜 빨리 막 통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빨리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고 개성공단이 정말 날개 놓친 듯이 비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책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 읽어보지 못하고 부분 좀 읽어봤는데 북한의 사회상을 물론 이제 개성이라는 한정된 곳이긴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본 북한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접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북측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한 4번 정도 기사를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미 이제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4번 정도 나갈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 북한 노동자의 생활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책을 보면 왜 통일에 대한 해야겠다는 생각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북한 사람들의 장점들, 특징들, 이런 단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게 되고, 북한을 어쨌든 더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통일을 해도 잘 살 수 있겠다. 통일을 했을 때, 사실 이질감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통일은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서 떠올리면, 별로 통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북한 좀 이상한 사람들 살게 되고, 이상한 나라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 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읽으면, 아니네. 북한 사람들도 나름의 이제, 우리와 큰 차이는 없지만, 나름의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함께 살았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 초반에는 약간 이제, 여기도 보면, 기업가들이 개성에 가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충돌을 많이 겪습니다. 충돌을 겪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해소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푸는 거예요. 오해를 풀고 나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이 남북이 서로 다른 점들이 있어가지고 충돌은 하지만 이게 오해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동훈 기자님도 비슷하셨나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살아왔던 과정들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서로의 입장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고, 또 서로 닮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의 과정들이 이 개성공단 안에서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만남이 더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통일이 빨리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되게 북한 사람들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글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통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책을 보면.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책을, 네, 저도 읽어야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읽어보시기 전에 저희 방송을 듣고 읽으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스포일러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근데 스포일러이긴 한데,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보면서, 이건 내가 그래,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어. 뭐 이런 재미로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극적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책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소설처럼, 뭐, 카이조 소재가,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면, 첫 번째 얘기로 이제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흔히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일이죠, 일. 예. 당연히 업무겠죠. 흔히 이제 업무를 잘 못하면은 질타도 받고, 지적도 받고, 업무를 잘하면 뭐,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국에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치예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노하우가 네. 쌓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업무겠죠. 근데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 이렇게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에서 법인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쓰신 건데, 북한의 노동자들은 아침마다 갖는 독보회, 그다음에 퇴근 시에는 생활총화 이런 것들을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네. 하는데, 독보회가 뭐예요? 네, 독보회라는 게 뭐냐면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 북한에서 교양 자료를 내놓는데요. 이걸 가지고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주요한 국가 정책이나 시사 문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해주는 모임을 독보회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신문을 읽는 거네요. 같이? 네, 그렇죠. 같이 신문 신문 읽기 모임 이런 네. 거네. 근데 이 모임을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독보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리자가 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일이 중요한데 빨리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북한 노동자들이 아니 지금 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데 몰상식하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강하게 뭐라 해야 될까, 항의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겠죠. 어떻게 어느 황당한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일면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국가, 또는 뭐 당이라든지 인민위원회의 지침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독보회나 이런 것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독보회를 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노동신문 아무리 봐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해라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공장에서 오늘은 신발을 뭐 100켤레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지침은 없단 말이에요. 노동신문에. 네. 근데 노동신문에 뭐 지금 우리 국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에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겠죠. 드는데. 큰 틀에서의 이제 당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느낀 거는, 그럼 독보회를 약간 길게 했다는 건가? 지금 일을 뭐 예를 들어 9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 시작도 안 하고 계속 막 더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그런 타기보다는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이제 네. 일이 바쁘잖아요. 거기 네. 개성공단이 그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네. 그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8시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7시 한 50분 정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1분 1초라도 빨리 일을 그렇죠. 시작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일하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초반 얘기예요. 사실 뭐 중반 이후에 가면 이런 것들이 없는데 초반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뭐 준비 좀 해야 되고 네. 뭐 이런데 이런 거구나. 네. 네, 그런 이제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한 관리자가 한 번은 마당에 쓰레기를 치우라, 북한 노동자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때 그 노동자가 그 마당에 있는 담배꽁초는 그냥 놔두고 쓰레기만 막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시 이제 일 보고 다시 왔는데 담배꽁초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리자가 미화 반장에게 아니 왜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냐 담배꽁초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미화 반장은 아니 청소 다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현관 앞에는 담배꽁초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했더니 미화 반장이 마당에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지 현관에 담배꽁초 치우라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치우라고 해서 마당을 치웠는데 현관 치우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현관 앞은 안 치웠다.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 같았으면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치우는 김에 현관까지 치우지 좀. 그건 참.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 이 사회주의 노동이 우리의 노동과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들은 명확하게 주어지고 지시된 일만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있는 담배꽁초는 다른 사람이 현관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을 맡아서 치우게 될 것이고 자신은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은 해당 업무 내용을 확실하고 꼼꼼하고 매우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안 된다. 뭘 가르치는 것도 알아서 이 정도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큰 코 다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북한 쪽의 상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아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꼼꼼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물질적 자극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도덕적 자극, 집단주의적 자극이 더 우선시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표현상은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을 더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의 목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이 달성되고 나면 이 집단한테 정말 큰 어떤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열심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돈을 더 주면 진짜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북한 노동자들은 단순히 얼마 더 줄 테니 열심히 일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당위적 이유와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참. 그러면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이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네.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네네네. 돈을 뭐 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특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단순히 돈을 더 줄 테니까 야근 좀 하자. 뭐 근로 연장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못마땅해 하고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네. 정반대인데요. 우리는 야근 수당 줄 테니까 야근하자 그러면 다 야근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는 임금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한국식 개념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이라는 개념도 없고 기업주와 노동자 관계를 고용 피고용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렇죠. 사회주의 노동의 원칙상 직업이 귀천은 없잖아요. 자본주의도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장, 뭐 관리자, 한국으로 치면 관리자, 노동자 이렇게 했을 때 북한에서 이 둘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나 아니면 뭐 실력이 이런 거에 따라서 배치가 그렇게 된 거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피고용의 관계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배치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돈 더 줄 테니까 일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돈 더 줄게 일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 것과 반대로
반대된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공장에서 긴급하게 받게 된 납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납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물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관리자가 개성공단의 노동자들 불러가지고 회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근을 요청하면서 물량이 많아가지고 3일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도 외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북한의 노동자들이 외주 주지 말라고 우리가 3일 밤새서 일을 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맞춰줄 테니까 굳이 외주 줄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3일 밤낮을 세워가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물량을 맞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3일 밤낮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열심히 일을 한 거네요?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이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들이 잘 설명이 되고 그래서 동기부여만 제대로 되면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일을 맞춰서 해낸다. 이런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참, 정말 신기한 사례다. 이렇게 좀 느껴졌었는데. 약간 자존심을 건드린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인데. 야, 이거 너네끼리 다 못해. 너무 많아서. 딴 데 줄게. 그러니까. 아이씨, 우리가 다 하겠다니까, 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원래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네. 그래서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더니 그냥 3일 밤낮을 세서 일을 해버렸다. 이런.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로. 이와 관련해서 한 법인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개성공단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에게 자율권을 주고 북측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기업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맡겨놓았더니 더 잘 된다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는 순간 관계는 깨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게 좀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진다. 그들을 인정하고 북한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일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게 매일같이 남과 북이 만나면서 소통하는 개성공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야, 아무튼 참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반대되고. 네. 우리는 이제 일단 돈을 많이 줘야 일을 하고 야근을 하라고 하면 야근 수당 얼마 줄 건데 이것부터 생각하거든요. 야, 저거 하면은 돈 더 주려나? 그래서 딱 봐서 돈 더 줄 것 같지 않으면은 일 안 해요. 절대. 돈 더 준다고 해야지 일하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 네. 일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돈 벌기 위해서. 네, 그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게 계속,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강조되니까 한국에서는 저절로 좀 그렇게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신기한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은 이제 김장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북한 학자이기도 한데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북한의 학자가 아니고. 네, 그렇죠. 북한학을 전공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이제 학자고요. 이분이 개성공단에서 3, 4년 정도 있으면서 직접 있으면서 북한 사회를 이제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책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김진양 박사 교수님의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남측 주재원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광고 따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광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 중 광고가 잠깐 나갔습니다. 네. 모든 방송이 다 광고였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그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이 개성공단 사람들 가지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